6월 19일 밤 9시 20분입니다. 중앙일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중앙일보는 과거에 그 소련이 붕괴할 당시에 삼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별 취재팀을 꾸려가지고 현대사에 있어가지고 특히 한반도의 현대사에 있어가지고 소련이 영향을 미친 그 기록을 취재해가지고 스티코프 비망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괴뢰 집단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상하가 있어요. 이 책은 굉장히 자료로서 훌륭한 책입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1992년의 중앙일보입니다. 그랬던 중앙일보가 그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1994년에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1999년에는 회장직에 오르면서 부터는 1965년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창립 철학과는 사뭇 달라지고 2010년에 들어가서는 계열사 JTBC가 출범하면서 급격하게 자경화됩니다. 물론 그 JTBC에는 손석희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언론인 출신의 그 남시욱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국 진보 세력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진보 세력 연구. 한국 진보 세력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보라는 단어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분이 진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불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홍석현 씨 이야기하면서는 그 연결성이 있는데 홍석현이라는 그 사람은 원불교의 범털 후원자인 것 같아요.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원불교가 급상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원불교는 각종 시민, 좌익 시민단체의 시위에 빠지지 않고 나서서 맹활약 중입니다. 저는 깊게는 아니지만 예전에 미술치료라는 공부를 관심을 갖고 아주 약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 사람들을 조금 접해본 적이 있어요. 미술치료 같은 이 분야에서 이름이 좀 있는 학교가 원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원불교 학교예요. 그 미술치료를 한 사람 중에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 전문가들 중에 보면은 세월호 상징인 노란 리본을 차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연결점이 보이죠. 뭐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자백에 가까운 그 자서전을 펴내는 권영빈이라고 하는 전 중앙일보 사장이 1996년에 홍석현 씨의 허락하에 북한에 거액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는 나의 삶, 나의 현대사라는 책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저도 읽어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리셋 코리아라는 싱크탱크 같은 몰이를 하면서 권력의 정점이나 권력을 주무르는 지위에 오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무언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엄습하고 구린내가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건 그렇고요. 먼저 이 중앙일보는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편집 기술도 배우고 아마 대한민국 신문 비판하는 채널로만 해도 하루에도 10개 이상씩 아마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근데 그 중에서도 중앙일보만 하더라도 하루에 2-3개는 꼭 나올 만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씹을 게 많지만 그 중에서 먼저 보면은 6월 19일자 수요일 날 중앙일보 시선 2035라는 짤막한 칼럼 코너인데 김준영이라는 정치팀 기자입니다. 외모로 볼 때는 젊은 기자 같아요. 제목이 이한열과 탱크맨 그리고 홍콩인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한열은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 탱크맨이라고 하는 거는
천안문 광장에서의 민주화 운동 때 탱크 앞에서 이렇게 탱크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어난 홍콩 시위에서의 홍콩인이라고 해서 이한열 탱크맨 그리고 홍콩인을 이렇게 쫘라락 연결해서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요 기사에 대해서 한번 칼럼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찍은 영상에서 말했듯이 순진한 다수의 대중과 이념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것도 국가 체제 전복을 갈망하는 코어 세력들이 움직인 한국 촛불 시위들을 영국으로부터 자유의 가치, 개인의 가치를 배워온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갖다 붙이는 것은 마치 짝퉁 중국산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진품인 양 어서대는 꼴 같아요. 저는 사실 명품이든 진품이든 그거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올리려고 하는 자체를 웃기게 보지만요. 어쨌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게 이 기자도 저는 착하다고 봐요. 좋게 말해서 착하다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을 덮어버리고 임시정부 수립일을 계속해서 내세우다가 그동안까지 시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니까요. 아마도 북한 노동당에서 노동당의 정통성까지 부정하게 되므로 한 소리 들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도 계속 단기간이 아니라 계속 장기간 동안 내세워오던 게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갑자기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린 좌익학자들과 정치인들의 가소로운 총극처럼요. 이런 접붙이기는 굉장히 어설픕니다. 홍콩 시위에다가 촛불 시위 운운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운운하는 거 잘못하다가는요. 북한 노동당이나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한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철없이 나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순진한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도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이 젊은 기자가. 천지 모르고 깨춤을 추지 말고 실력을 더 쌓아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중앙일보는 좌익 코스프레 하는 건지 우익 코스프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도 과거의 자유우익적인 언론인과 좌익 언론인들이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중앙일보는커녕 언론인 인맥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읽어온 신문의 흐름과 책과 자료의 바탕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창기 멤버이거나 그보다 약간 아랫단의 언론인이라면 중앙일보에 대한 저의 평가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견하는 김에 정말 주제넘는 참견을 제가 더 하자면은 초창기에 중앙일보의 철학을 옹호하는 언론인이라면, 그리고 자유인이라면, 그리고 또 진정한 저널리스트라면 퇴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정체성에 맞는 언론사의 자리를 잡거나 새로운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플랫폼도 괜찮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확실하게 좌익 커밍아웃을 하도록 놔두는 것도 중앙일보를 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인간과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좀비 같은 아주 괴로워 보여요. 제가 보기에 중앙일보는. 그러니까 아예 왼쪽으로 확 가버리도록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진짜 궁금해요. 그래도 어리든 말든 그래도 명색이 기자고 기본 그 소양 교육을 받았을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홍콩인도 종북이냐는 외마디 자중지라는 슬프다. 알지도 못하는 6월 항쟁을 공부하고 발음도 어색한 한국 민중가요를 부르는 홍콩인에게 보이기엔 부끄러운 민낯이다. 빗발치는 탄환과 눈코를 털어막는 최루탄,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려 한 기억은 우리에게도 있다. 김준영 씨에도 이런 기억이 있는 모양이죠.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그러면 김준영 정치팀 기자님, 중국 대사관에 가서 중국 민주화하라, 북한 민주화하라, 북한 주민 중국에 팔아먹지 마라, 탈북자 중국이 북한에다가 북송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촛불 정신이다 라고 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아마도 상부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진짜 모릅니까? 아니면 진짜 순진한 겁니까? 공부의 부족입니까? 김준영 기자님, 그리고 중앙일보,